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권준호, 조나미입니다. 오늘은 사람책 도서관의 259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여현철 교수입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시민정신과 사회봉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통일 그리고 북한 관련된 과목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직을 수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게 정말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듣기로 국민대가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통일교육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통일교육센터 이 센터는요 통일부가 지정을 합니다. 전국의 각 권역별로 17개 권역을 나눠서요 네. 각 경쟁을 통해서 이제 지정을 받는 것인데요. 2016년에 이제 지정받은 국민대 16년, 17년까지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18년도에 다시 재지정을 받아서 19년도까지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경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각 대학들 그 전국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이제 공개로 이제 자기들 사업 계획을 제안을 하고요. 거기서 적절한 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는 일은 네,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크게 이제 기본 사업과 특별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네. 기본 사업은 우리 탈북 출신 전문 강사님이 계세요. 통일부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분이 서울 전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네. 방문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북한 윗동네 이야기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통일됐을 때 우리 즐거운 상상,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는 사업 하나. 그리고 우리 통일 북한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학술회의 사업 하나.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 하나. 그리고 또 그 통일교육위원님들이라고 통일부 장관이 위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서울에는 10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천했던 사업들, 경험들 공유하는 사업들 하나 이런 등등이 있고요. 네. 특별 사업은 이게 재밌는데요. 5월 넷째 주가 통일부가 지정한 그 통일교육 주간입니다. 네. 이 주간에 이제 서울에서는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통일 마로니에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뮤지컬, 각종 전시전, 또 북한 음식 체험전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그래서 감동을 우리 모두가 안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이 3회차 축제인 거죠? 를 했었었습니다. 그 국민대가 총 네. 주관해가지고 네. 하는 건가요? 네, 통일 마로니에 축제가 네. 2016년부터 금년도 18년 5월까지 3회를 진행을 했고요. 네. 19년도 5월에도 마찬가지 통일 공감 마로니에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5월이면 딱 날 잡을 때니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축제에 참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축제를 총괄 기획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서울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네. 서울은 이제 이 책 제목인 저의 제목인 감흥 동행 동감으로 이어지는 통일 교육이라고 해서 네.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도 보고 뮤지컬 또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전 또 그들과 대화 음식도 나눠 먹는 그런 실천 감동형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행사이네요. 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 국민대가 굉장히 통일에 관련 관심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관련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요 질문하기 앞서서 네. 10월 25일 날 네. 국민 통일의 날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국민대에서 열리는 거죠? 네. 국민대학교가 이제 주도하는 통일의 날, 가상 통일의 날, 상상의 날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2016년 10월부터 또 각 매년 10월마다 진행을 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올리면 국민대학교가 설립자들을 봤을 때 저도 처음 국민대 오기 전에는 신익희 해공 신익희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네. 막상 와 보니까 신익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구,
김규식, 조수황 선생님 등 당시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만든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일제 치하 그 강점기를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말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국민들을 선도하는 지식인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국민대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대가 통일 관련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네. 정말 저도 그 김구 선생님이 좀 관련되신 건 알았는데 대부분의 이 임시정부 요원분들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서 네. 뭔가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꿈꿨던 통일이 지금 그 당시에 독립을 부르짖었었잖아요. 네, 그들이 맞습니다. 이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했던 그 독립, 지금의 분단된 한반도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의 독립 정신이 오늘날 통일 정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게 국민대의 설립 목적, 이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70주년, 3년 전이죠. 4년 네. 국민대 70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에 우리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님께서 네. 국민대 내에 한반도 미래연구원을 설립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이야기들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 얘기는 무겁고 조금 딱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일반 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런 것들, 디자인, 뮤지컬 이런 쪽에 네. 통일이라는 주제를 접목시킨 것이죠. 네. 그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는 2015년 9월 1일 날 설립을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설립을 한 당시에 그 학교 소속 구성원 선생님들 정치 분야, 경제, 법, 디자인, 예술 등등의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초대 원장님이신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원장님이 되셨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전공 영역의 선생님들을 그 기본 지식 위에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영역을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었었고요. 네. 2016년 3월 30일 날 정식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부로부터 국민대학교가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같이 받는 경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기 싫고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보다 내 가슴 속에서 먼저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씨앗을 각자의 가슴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뜻깊은 정말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이 처음에 이 라디오 진행을 할 때 네. 약간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윗동네에 대한 이해와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윗동네인데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많은 게스트분을 만나고 했을 때 윗동네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저도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런 추진하는 국민대의 한 이런 학생으로서 뭔가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흥, 동행, 동감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네. 이 행사라든지 그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을 많이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슬로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감흥은요. 네. 우리 학생들 흥미가 없는 그런 통일 이야기, 재밌는 것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감흥이고요. 감흥, 동행. 그래서 같이 우리 탈북민, 우리 일반 시민들 손에 손잡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 그게 동행이고요. 네. 동감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밌고 느꼈고 우리 하나였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그게 일시적으로만 통일해야 되겠다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감흥, 동행, 동감으로 이어지는 통일교육의 실천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대학교가 갖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두 글자라서
귀에 되게 쏙쏙 박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뜻도 굉장히 되게 큰 뜻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참여 대상자들 중에 윗동네 분들도 계신가요? 그 한반도 미래연구원 서울통일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서울통일교육센터 구성원은 공식적으로는 센터장이심이 분이 총장님이세요. 아, 그리고 네. 그 밑에 제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님 한 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 출신 전문 강사님 한 분이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이 서울통일교육위원 107명과 함께 사업도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 탈북 출신 전문 강사님이 이제 윗동네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주고 또 우리랑 다른 이야기들, 예를 들어 우리는 오징어라고 하는데 윗동네는 낙지라고 하고 네. 그런 네. 것들도 알려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훅 끌 수 있는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이 하나의 물체를 두고 또 다르게 한 민족이 다르게 표현을 한다. 이거는 분단의 지속으로 나타난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질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듯이 네. 딱딱하게 우리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고쳐야 돼요가 아니라 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흥미있게 재미있게 다가가서 접근시켜서 아하, 그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됐었구나를 알려주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와, 정말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경험을 한 사람이 그 경험에 대해 말을 직접 하는 것과 아니면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되게 그 탈북 출신 전문 강사님께서 직접 경험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 올리면 네. 그 탈북 출신 전문 강사님이 윗동네에서 오신 분이시면서 현재 아랫동네의 구성원 국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들을 먼저 온 통일, 미리 본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에서 우리 아랫동네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맞아요. 미래의 윗동네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숙하게 잘 조화롭게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더욱 중요한 과제이자 함께 해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남이 DJ 선생님이라고 네. 저희가 그 굉장히 윗동네에 대한 알 수 없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윗동네 청바지가 금지라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맨 처음 그걸 들었을 때 이거는 좀 거짓말이지 않나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남이 DJ가 저한테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미제국주의의 그 어떻게 보면 상징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미제국주의는 타파돼야 된다는 대상이라고 윗동네들은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또 가슴 아프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그런 풍토가 강합니다. 윗동네에서는. 혹시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기억에 가장 남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 윗동네는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또 다 같이 또 단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목적성, 한 사람을 위한 목적성이 있으면 그거는 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풍토는 아직도 많은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 한반도로 전역을 봤을 때 개 둘의 향약 품앗이 그런 전통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시민 정신을 밑동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랫동네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개인주의 성향이 나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당연한 것이고 내 것을 챙기고 내 자격, 내 능력을 배양시키고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런 풍토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 생각은 개인주의 플러스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거시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 통일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 한반도 전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평화, 안착, 그래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현 단계에서 보다 안정화된 한반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한반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평화와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자라온 시간 속에서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그 국민대에서 10월 25일 날 통일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네. 남이제이 님이 거기서 뮤지컬 주인공으로 참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연출 교수님이 도와주신 게 있다고 했는데 혹시 네. 어떤 건가요? 그 10월 25일 날 참여할 예정이고 네. 네네. 5월 달에 했던 5월 달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제 그 뮤지컬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뮤지컬 이 기획했던 목적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요. 네. 말씀드리면 그 탈북 학생의 이야기, 윗동네에서 경험했던 학생의 이야기들,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 실화들을 약간 좀 각색을 했는데요. 실제 상황을 우리 일반 ju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극본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 극본의 주인공인 우리 윗동네 학생이 직접 배우로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존감도 회복하고요. 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이야기도 듣고요. 마지막 멘트가 오늘 잘 보셨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친구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그 감동은 2배, 3배로 이어 나가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책으로만 보여서는 알 수 없는 감동인 거죠. 네. 제가 이제 소름이 지금 돋았는데요. 네. 마지막에 그 멘트 딱 들었을 때 네. 관객분들은 얼마나 소름이 돋으셨을지 참 상상이 안 가네요, 정말. 네. 그 네. 처음 우리 남희 선생님을 이제 모셨을 때 네. 그 조금 본인이 마지막에 그 이런 나 윗동네에서 왔어요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 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네.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굳이 뭐 밝히고 싶지도 않고 기존에 또 내가 뭐 강원도라든지 뭐 연변에서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이제 다르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친구들의 충격들 그런 감정들도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 언제까지 그것을 숨길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 뮤지컬을 접할 때 네. 그냥 생각 없이 그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뮤지컬인데 하면서 되게 이런 통일에 관련된 성격을 띠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제 자신도 그쪽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의 사생활이 자꾸 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도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그냥 대학 친구들에게는 이제 재외국민이에요 이렇게 소개했었고 네. 그쪽 윗동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진 친구들도 있지만 그 외에 좀 후졌다 나 맞아요. 후진 애들이랑 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그런 소극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완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좀 어느 하루는 교수님 할 수 있어요 했다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교수님은 큰 사업을 하시는 이 네. 통일에 관련한 이제 총괄을 하시는 분인데 저 하나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고 아래 분들에게 다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어느 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수정을 해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교수님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이제 꾼을 못 났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고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남이 같은 학생들이 저번에도 있었고 그런 뮤지컬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다.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게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했었는데 하고 나서는 되게 격려를 받았고 자존감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했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 뮤지컬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뮤지컬 작업을 하면서 되게 저의 과거 사실은 돌아보기 싫어서 안 봤거든요. 생각하기 싫고 뒤도 돌아보기 싫었어요. 그 아픈 추억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게. 네. 근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이잖아요. 그게 지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지울 수 없다면 과감하게 내놓고 이제 내 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게 또 다시 으쌰으쌰 나가면 긍정적으로 나가면 긍정적인 면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뮤지컬을 이해로 이제 국민대학교 통일 축제에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막 저한테 도움이 엄청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야겠다 하고 이제 방금 준호 DJ께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자칭을 네, 하셨는데 너무 되게 근데 저와 같은 탈북 출신들이 이제 국민대학교 내에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대학생들을 또 여은철 교수님께서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막 후원도 해주시고 이 학생들을 막 알게 모르게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교수님께서 국민대학교 내에 있는 탈북 동아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인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제한테 질문을 넘겨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탈북했던 윗동네 친구가 마음의 치유도 하고 자존감도 회복하고 그들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랫동네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아랫동네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느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다 없다 하면서 갈등했던 그런 단계들이 현재 윗동네 아랫동네의 그 관계가 아닐까.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결국에는 꼬린했죠. 꼬린했는 이유가 진정성이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 역시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대학교 안에 자유 동아리라고 네. 탈북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해준 게 아니고요. 네. 스스로들이 자유라는 이름을 명칭을 쓰게 했는데 재밌었던 게 왜 국민대학교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국민대학교에는 탈북 학생들 동아리가 없었어요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서강대학교, 외국어 대학교는 탈북 학생 동아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을 우선적으로 갈 줄 알았더니 동아리 없는 국민대학을 택한 이유, 그 이유는 자기가 탈북 학생이라는 윗동네에서 왔다는 걸 노출하기가 싫은 거예요. 또 같은 윗동네 친구들끼리도 우리 고향 그 얘기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모래알처럼 그 여기 있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왜 그럴까? 편견, 선입견은 있지 않을까? 그 윗동네의 그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학생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결국에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남이 DJ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00% 남이 DJ님의 그 입장을 100%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왜냐면 제가 만약에 윗동네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저도 되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자존감이 되게 낮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뮤지컬을 통해서 극복하시고 오픈하시고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를 대단하게 만드는 여은철 교수님의 덕분이에요. 여은철 교수님도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대학교 설립 목적하고 그런 사명감이 잘 이어지는 실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어느새 절반 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으로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 음악 하나만 해주세요.
네, 아이콘의 네. 사랑을 했다.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집에 아이 2명이 있는데요. 네. 네, 둘 다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 노래가 요즘 제일 인기래요. 어. 그래서 제목도 사랑을 했던데 우리 윗동네 아랫동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우리 미래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다가가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잠깐 말했던 그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네. 눈높이 교육을 실천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아이콘이 부른 사랑을 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날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릿지릿한 느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노래 너에게 참 많이도 배웠다 반쪽은 채웠다 과거로 두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우린 아파트에 받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금요일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들었던 노래 중에 가장 젊은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교수님이 눈높이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교육을 통해 하고 계신데 혹시 언제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을 키우시게 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제 83년도로 기억합니다. 네. 그 KBS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 이제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윗동네 아랫동네가 분단되었던 그 비극으로 이산가족들 찾는 방송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어렸었고 제 여동생은 뭐 2살 정도였는데 네.
그 방송을 보면서 따라했어요. 부둥켜 안고 아이고 이 얼마만이고 두드리고 애기랑 저와 네, 그 모습을 보는 이 부모님들이 네. 막 박장대소도 하고 웃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상황극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었을 테고 따라하고 싶었던 욕구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만나고 있었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지? 라는 거기서 어렸을 때 그 감성이 네. 저를 통일 북한이라는 연구로 이끌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의식이 계속 우리 윗동네에 관심을 갖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그 당시 특별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상봉 숫자가 유네스코의 기록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혹시 몇 맞습니다. 명 정도였나요, 그 당시? 그 인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29,000건이 기록이 됐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기록 유산도 중요하지만 네. 문제는 참 이 가슴 아픈 슬픈 현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기록만 볼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통일되지 않는 이상 만나지 네. 못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 아팠다는 걸 굉장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두 네. 번 다시 이 이산 가족이 생기지 않게 네. 분단을 해소해야 되고 같은 전쟁의 비극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가족분들 중에는 이산가족이나 뭐 탈북자 분들이 안 계시나요? 그 직접적으로는 외할아버지가 네, 이산 가족이시고요. 네. 그래서 약주 한 잔 거하게 하시고 흥얼거리면서 네, 고향을 떠올리고 누나 얘기했던 그런 모습도 잔잔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네. 모습을 보면 또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더 와닿겠네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상황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상황극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어린 감성이 예민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하게 하고 또 이산 가족들의 삶 애환들도 같이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통일 공감대가 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스스로 할 때 공감이 가장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교수님이 그 직접적인 가족분께서 이런 북한과 관련돼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좀 북한 학 공부하실 때도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북한학 공부는 언제부터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학부를 사회학을 했고요. 북한 공부는 이제 석사 때 북한 학이라는 학문을 접해서 연구를 했고요. 다시 네. 박사는 다시 사회학을 해서 북한 사회 연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뭐 현실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일 사실 뻔한 답일 수도 있는데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하나였던 게 지금 둘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원래대로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산가족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미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소, 어미소, 새끼 송아지, 아기 송아지도 철조망 사이에서 못 만나게 하면 네. 그 사이를 두고 얼굴을 부비부비 하고 있을 텐데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의 고향, 가족들을 못 만난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두 번 다시 네.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 국사 공부 어렸을 때 다 배웠을 맞아요. 텐데 네. 삼국시대 얘기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속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야, 이 백제가 먹어가지고 밑으로 확 또 위로 쫙 고구려가 다 해서 항상 그 한강 유역을 두고 전쟁을 했던 이 좁은 땅덩어리 누군가가 통일을 해서 그렇게 번창해 나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지금 의식 조사를 하면 대학생들한테 통일 관련된 반대 의식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랬을 때 100년 뒤의 기사를 바라본 우리 후손들이 네. 2018년도
기사에 우리 대학생들 통일에 대한 무관심, 부정적 인식이 60%다. 이 사람들도 우리 선조였나? 라고 혹시 묻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대학생들의 무관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분단이 이제 70여 년 길어지는 그런 지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탓을 하기는 그렇지만 윗동네의 그 어떤 체제 문제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통일 교육에 대한 또 성찰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통일은 지루하고 무겁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다. 네.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서 이게 통일이었어? 재밌네? 신기하네? 흥미롭네? 로만 바꿔주면 우리 통일해야 돼. 해볼만 하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첫 걸음으로 그 저희가 분단된 지 70년이지만 한나라인 지는 5,00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70년만 보면은 굉장히 긴 숫자지만 5,000년을 보고 70년을 본다면 굉장히 대비돼서 좀 그 통일의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참 가슴 설레고 참 좋은 말씀인데, 네, 그 통일의 의미를 그 영토, 제도적, 법적인 통일 하나가 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진정한 통일은 마음과 사람 윗동네, 아랫동네의 마음 간의 통합이거든요. 그 통합이 다 이루어졌을 때 완성된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교육도 그런 안목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이 통일 교육이 정말 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대한 어떤 자신의 뭐 교육이나 그런 게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저는 굉장히 윗동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짜는 합칠 통짜가 아니라 통할 통짜로도 오. 쓴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오, 굉장히 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통할 통짜라고요? 통하면 하나가 된다. 네. 소통의 의미로도 한번 재해석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네네. 이야기들도 있고요. 오. 네. 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소통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네. 요즘에는 소통이 잘 안 돼서 뭐 그렇죠. 되게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네. 하는데 정말 소통할 때 그 통짜라니 놀랍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에서 지금 윗동네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요즘의 윗동네 아랫동네 긍정적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그 관측, 예측, 위협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평화의 무드로 조성이 돼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점도 있고요. 네. 또 이게 우리의 의지로만 통일 또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윗동네 아랫동네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코드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윗동네가 보였던 의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도 네.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 무드가 조성됐을 때 같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걱정이 좀 되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화해 무드가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조성이 됐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저는 그 이 사람들의 좀 의식 같은 게 좀 너무 빨리 돼서 너무 빨리 변화하는 바람에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교육이라 하면 그 거시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요. 네. 네, 방금 지적했던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도 교육으로 이제 커버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목적해야 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네.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런 그 뮤지컬 전시전 했을 때 처음 접근했을 때는 저도 이렇게 그 많은 금액들을 들여서 한 번, 두 번 행사로 그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는 그 행사 한 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누적돼 있던 그런 경험들이 어느 순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영화 또는 어떤 사람의 그런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네. 감동. 근데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만들었던 그 통일됐을 때 화폐 어떤 디자인으로 쓸 거예요라고 했을 때 지금의 1,000원, 10,000원, 5만 원짜리 디자인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런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네. 1등이 새가 됐어요. 전 평화를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화폐 디자인을 보면 인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평화라는 의미. 음. 넘나들 수 있고 자유롭게 두 번 음. 다시 이런 분단은 일어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1등을 선정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도 감동을 첫 번째 받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만의 행사가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교육이 하나의 그 사람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 전체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얻었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보람이.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힘드셨던 점은 언제인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통일 축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시시해 재미없어 통일자가 들어가면 오히려 네.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발주처에 오히려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여기서 재밌게 놀다가 보면 이게 뭐였었지? 우리 분단 체험하는 것이었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통일 이야기였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접근을 시키고자 노력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후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일 이야기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맞습니다. 진짜 발주처 입장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면 또 거부 반응. 맞아요. 통일이라고 하면 약간 좀 좀 어려운, 딱딱해지는 약간 좀 뭔가 정치색을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렇다면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교수님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북한 사회라고 제가 전공을 밝혔는데요. 네. 그 우리 국민대에서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 또 뭐 다양한 분야의 그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이분들한테 연구 소재를 네. 북한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또 윗동네 아랫동네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통합적인 얘기를 연구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네. 팀 클래스라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 연구하는 도자기와 건축 연구하는 건축 선생님이 두 선생님이 하나의 과목으로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연구법 건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새로운 이야기 또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요. 제가 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게 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계획입니다. 네. 와, 정말 이 팀 클래스라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네, 교수님의 계획을 응원하면서 네. 저희가 벌써 마감할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나요? 아, 네, 저희가 네. 이제 공통 질문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저희가 공통 질문 중에 혹시 추천책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방금 팀 클래스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네. 네, 조봉수님이 그 쓰신 글인데요. 책이고요. 네, 네. 미래의 교육 올린 미국의 아. 올린 공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올린 공대의 사례를 적은 글인데 네. 책 이름은 미래의 교육 올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올린 공대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건가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선생님 한 분이 일방적인 획일적인 강의로 진행이 됐다면 네. 네, 지금은 많이 탈피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죠. 참여형 수업으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네. 이 올린 그 공대 프로그램 학습법은 이제 학생들이 이 교육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그리고 또 경험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들의 그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돕는 역할, 그리고 멘토 코치, 네,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올린 대학의 교육 방법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재밌게 잘 적혀져 있는 책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또 국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꼭 대학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도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재밌게 풀어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기회가 된다면 꼭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추천 사람책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네, 국민대학교 미술학부의 신장식 교수님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유는 네. 혹시 어떤 건가요? 금년도 판문점 선언 4월 27일 날 일어났을 때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기억합니다. 남북 정상들이 손을 잡았고 뒤에 배경이 금강산 그림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대형 그림. 네. 네, 그것을 그린 작가님이시고요. 평화의 와. 집 2층에서 걸려 있었었죠. 네, 이 금강산 그린 작가님이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네. 또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직접 들어보시면 네,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교수님 이 신장식 교수님께서 나오신다면 네. 저도 굉장히 큰 영광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의 영광이죠. 네, TV에서만 보던 그 네. 금강산을 그리신 분이니까 네. 엄청날 것 같아요. 참고로 나오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와, 섭외까지 이렇게 네.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그 성북구에 우리 국민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네. 네, 성북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기꺼이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주신다고 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기대가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나오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북 주민들 또 지역 주민들하고 더 많은 그 접촉을 해야 되겠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는 그런 기구이고 단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학이 주도해서 재미있는 통일 교육, 또 즐거운 통일 교육, 그리고 나아가서 통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우리 사람 책 이야기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슬로건인 감흥, 동행, 동감이 꼭 잘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네.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여은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